자, 안녕하세요. 지훈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잡는 방법, 그리고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을 정말 못 잊겠다,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뜬구름 같은 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회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상대방이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다시 만나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고 매달려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요, 완전 을의 입장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재회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고요, 여러분만 힘든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굳이 왜? 너가 원해서 재회를 한 건데 너가 잘해야지, 또는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힘들어서 똑같은 이별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재회는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게 되면요, 그냥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힘들 거고요, 똑같은 이별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요, 올바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그러니까 재회는요, 나 혼자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도 함께 원해야 재회가 성립이 되고요, 재회 이후에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재회를 바라고 있는 입장일 겁니다. 상대가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재회에 대한 심리와 사람에 대한 심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심리가 참 웃긴 게, 내가 좋다고 말하거나 나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요, 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연락도 잘 안 되고요, 표현도 잘 안 하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리곤 합니다. 이 같은 경험은 여러분들이 흔히 겪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잡지 못하겠으면요, 최소한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모두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에게 애원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릴수록 상대방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재회에 대한 선택권은요, 이미 나가 아닌 상대방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재회는요, 다시 만나더라도 갑과 을이 확실히 나누어져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될까요? 우선 어떻게든 재회를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재회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재회는 멀어지게 됩니다. 혹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이별을 반복하게 될 거고요. 재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회 이후에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재회가 되고 안 되고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재회에 대한 결과는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거라면요, 그나마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매달리고요,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를 저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뭐 재회를 하든 다시 만나든 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편지를 준다거나 또는 생각 없이 무작정 전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화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장문의 내용을 딱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왜 한 통이냐면요, 상대방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연락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딱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시거나 또는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 어떠한 이유로 싸웠다던가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헤어졌다던가, 어떠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과 헤어진 상대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내용들을 딱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재회는요, 매달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낫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 진정성이 담긴 문자나 카톡 한 통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화가 아닌 카톡이나 문자냐면요, 헤어진 이후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고 무슨 생각 들까요? 상대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전화는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카톡이나 문자는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와닿으면요, 상대방은 그 내용을 계속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계속 보게 되고요. 그만큼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을 지키면서 장문의 편지를 진정성 있게 보내시게 되면요, 상대방 또 와닿고 깨달은 게 있다면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회는요, 나 혼자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함께 원해서 재회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연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시거나 연애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